네, 제가 많이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본 잘 다녀오셨습니까? 모처럼 쉬셨죠? 네. 제가 며칠 쉬었다가 떠들어서 그런지 목이 좀 칼칼해서 네. 37.4 드시죠. 예, 37.4. 예. 아, 예. 뭐 총선 후에 굉장히 전국이 빠르게 또 급박하게 또 굉장히 어지럽게 네. 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조금 마이크 좀 당겨 예,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이제 황우여 예. 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오랜 친구인데 네네. 그저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몽골의 격언인데 네. 이 몽골의 평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길을 잃어보기가 쉽습니다. 네. 이 뭐 몽골 사람들도 익숙한 사람들도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늙은 말을 풀어놓는답니다. 그러면은 이 늙은 말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길을 찾는데요. 네. 그 자기가 아마 국민의힘이 이제 길을 잃으니까 네. 늙은 말인 자기를 불러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사실 고성국 대비 뭐 훌륭한 패널들이 많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뭐 저야 뭐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또 나오라고 그러는 거는 뭐 늙은 말이니까 좀 가봐라 뭐 이러는 뜻인 것 같아서 예. 제가 나왔습니다. 이 총선 예. 후에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보수파가 네. 자유파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결국. 네. 어쨌든 이게 뭐 92석 가까운 그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이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법 리스크에 쫓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안 가는 거. 그렇죠. 예, 그게 그거 아주 밤낮 아마 가윈을 일거려 잠을 자더라도. 감옥 가는 걸로 그렇게 겁내한다는 아마 얘기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살게 될 거든 이번에 감옥에 가면 예. 자기 인생이 끝날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겁니다. 예. 또 공의로운 판사가 이거 뭐 얼마라도 때리면 6개, 7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감옥 가기 전에 감옥을 안 가는 방법은 뭔가 네. 이거 자기 대통령 되는 것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는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이제 그 형 집행이 딱 정지되는. 그렇죠. 예. 근데 급하거든요. 점점 이거는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니까 째깍째깍 다가오니까 이재명의 철치부심에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가? 이 정부를 단축시켜야 되겠다 이거. 대통령 임기를 그렇죠. 중간에 끌어내려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 빨리 끌어내려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예. 지금 대통령 나가면은 자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게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기조를 가지고서 전국을 운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일을 지금 가만히 보면은 1,8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첫째는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108명이니까 네. 8명은 빼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예.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갈려놓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간에서 나오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고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똘똘 뭉쳐야 될 때고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든지 이게 지금 분열이 내부에서 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갈려낼 거다. 예.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로 물러나라고는 못할 테니까 탄핵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최일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검을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은 이 설득력을 가져야 되니까 국민적. 네. 그러니까 무언가 탄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온갖 특검을 다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특검이라는 거는 탄핵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는 아하. 그런 노력이다. 네. 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세 번째로는 민심이 위반이 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디올백 특검.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를 자신들도 잘 알면서 예. 이건 대국민용입니다. 예.
옛날에 최순실 뭐 태블릿 PC가 이게 거짓말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국정농단이다. 네. 저기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검찰 조사를 하러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김건희 무슨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퍼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예? 무슨 뭐 인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네. 그건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전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대통령이 변한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근거도 없는 뭐 최순실이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거는 그런 말하자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마 개딸들을 중심으로는 또 하나의 촛불시 장애투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추구하는 총선 후의 전략입니다. 네.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단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건 이재명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할 만한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이 총선 후에 전국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분쇄를 할 거냐, 네. 어떻게 막아설 거냐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 자유 우파가 대처를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목요연하게 이 총선 후 전국을 정리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씩만 좀 짚어. 네. 이재명이가 오로지 감옥 안 가는 거가 목표다. 근데 지금 시간도 별로 없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셨는데 이재명이보다 더 급한 게 조국 아니에요? 조국이는 뭐 변수입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건 상수도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뭐 조국이라는 사람은 뭐 되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자기가 사법 처리 당하고 가족들이 어려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건 뭐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아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상수가 아니다. 이재명이가 충분하게 조국이를 앞세우고 이용할 겁니다. 이용할 거다. 그럼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 더 급한 건 조국이니까. 그럼요. 그럼 네가 좀 먼저 해봐라. 그렇죠. 또 조국의 힘도 합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꼬투리 잡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같이 뭐 나 최상병 특검은 나는 찬성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이재명의 이 전략에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라는 모지라는 뜻입니까? 사람이죠. 뭐 지금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모지라는 사람이죠. 예. 사실은 지금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유와를 네, 만나라고. 네. 적어도 특검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 번째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아주 감성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걸 여론 공작하고 국민들을 이걸 선동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건다. 네. 이런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유파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저 김정숙이 권양숙이 김정숙이 김혜경이를 맞불을 놓자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 총선에서 증명됐어요. 2조 심판론을 내세웠어요. 그랬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네. 그게 안 맥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니 거를 비기기 위해서 권양숙 무슨 김혜경 여사 한다? 그거는 국민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 네네. 이게 지금 보수 우파에서도 60% 이상의 끈질기게 이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이 정부가 대처를 실패를 했어요. 늦게 했어요. 뭐 사과를 1월 달쯤만 해서도 괜찮은데 네네. 총선 끝난 다음에 사과. 나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뭐 모든 많은 뭐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아마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왜 그걸 특검을 안 합니까? 아니 특검 전에 검찰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니 수사하는 검사들을 왜 바꿉니까 지금? 아니 이건 참 실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쳤어요.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뭐 다른 거 민기적거리고 수사를 잘안해서 나도 뭐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뭐 김건희 특검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뭐 특별팀도 수사팀도 꾸리고 그랬더만 나는 이번에 이거를 정면으로 돌파를 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피한 기분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정부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 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편을 드는 거 중요하지만은
어떻든 졌잖아요. 국민들이 심판했잖아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진 건데 이거 고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했다. 난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네. 옛날에 총선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 황우여 비대위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이제 착수할 겁니다. 예, 원내대표는 추경호로 먼저 결정이 됐어요. 우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하시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다른 걸 거 없습니다. 108명 단속하는 겁니다. 가서 빌든지 붙잡고 늘어서든지 뭐 어떻게든지 108명 분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최대의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108명 국민의 힘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이건 자나깨나 명심해야 될 건 108명을 지킨다. 나는 이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 최상병 특검이나 네. 또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저것들이 강행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치고 그 후에 제 의결로 가면 우리 쪽에 108명 중에 이탈자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이재명에는 계산하고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여론이에요. 국민의 지지가 40%를 올라가지 않으면 위험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한 그런 거 루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동 때문에 뒤집어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5%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의 눈치를 내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국민 여론이에요. 국민들만 무서울 수 있어요. 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이 정책을 지지를 하면 똘똘 뭉칠 거고 아니고 이게 흔들린다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 또 배신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최대의 과제는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지지를 받는 이 노력을 필물 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나깨나 108명.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대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출마 여부가 뭐 가장 큰 쟁점처럼 지금 부각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 너무 많이 당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빈정을 샀다.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냥 놔뒀으면 뭐 나경원이 되든지 이랬을 텐데 그 김기현이 5%도 안 되는 사람 끌어올리는 거 이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거 아니다 생각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든지 두동훈이 나오든지 대통령실이 관계할 거 없습니다. 예? 뭐 누가 나오든지 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 뭐 관계 안 한다고 치고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요? 예. 그럼 뭐 당원들이 판단을 할 거로 생각하는데 나는 뭐 당원 투표권도 없는 당원도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한동훈 위원장 나오면 나는 안 찍겠어요. 알겠어요. 왜냐? 아니 예. 엊그저께 총선 패배를 했는데 어떻든지 간에 예. 자기는 억울한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선거라는 건 당이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있고 당에 대한 예의가 있지. 엊그저께 총선 패한 사람이 또 내가 대표 후보가 나온다. 그 염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게? 예? 나는 그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운이 있으면 한동훈이 됩니다.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견제하면 예. 한동훈이 오기가 있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한동훈이 나면 안 되죠. 이 정치이죠. 아니 이재명이 그 대통령 떨어지고 저기 개항에서 보궐선거 나오는 거 보고서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저게 무슨 짓이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한동훈이가 그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예? 알겠습니다. 네.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예. 나이도 있는데 천천히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예? 예. 뭘 또 대표를 나옵니까? 대표를 나오기를.
네. 예, 야당 얘기 짧게라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뭐 국회의장이 그 국가 의전 서열은 2위라 그럽니다. 실제 뭐 이 권력이나 영향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데 이게 전부 이 지금 둘이가 남았는데 추미애하고 우원식이요. 서로 이재명이가 나한테 열심히 하라 그랬다. 이게 선거예요. 그 야당 얘기를 하려면은 네. 근본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재명 개딸당으로 바꿔야지. 그러고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재명 개딸당. 세자로 보통 쓰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든 줄여서 개딸당 그러든지 뭐 그래야 되는. 그냥 개딸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혼자 있지. 민주당입니까? 개딸당이지. 그러니까 이게 당의 이름부터 바꾸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예. 국회의장을 추미애로 되게 뭐 이심이 뭐 추미애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당이 하는 이재명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 나는 추미애를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한 거로 생각해요. 이 추미애라는 사람이 재밌어요. 예. 이 사람이 엑스맨이에요. 이 사람이 국회 뭐 당 대표를 할 때 우리를 크게 도와줬어요. 드루킹 같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되게 된 것도 추미애 덕분.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대단한 말, 난 여기서 구군이역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무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한 게 이게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뽑는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추미애 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시간도 별로 많지 않은데 뭐 그냥 일필휘지처럼 전국을 쫙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제가 마지막 칼럼으로 이제부터 진짜 개혁하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상식과 공정을 그분이 왜 대통령이 되게 됐는가 상식과 공정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분이 아무리 뭐 민생 투어아니라 별거를 하더라도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상식과 공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그리고 뭐 국정 기조 뭐가 틀렸습니까? 취임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졌다. 그거는 통치의 기술, 통치의 태도 이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무슨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10년 남았는데 잘 끝내야 돼요. 또 성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리고 이 민심을 절대로 예면하지 말고 모든 뭐 그 여론조사에서 되게 많은 여론조사, 되게 68% 국민의 윤석열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눈 가리고 아우면 안 돼요. 본인도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45.1%, 보수층에서는 67%예요. 윤석열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하던 거를 그대로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요. 네. 무슨 뭐 국민 민생 투어를 안 해가지고 쳤습니까? 열 몇 번 했어요. 또 한다고 24번 했습니다. 24번 했습니다. 예. 또 이거를 해가지고서 지지를 회복할 거다. 그거는 나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거를 간언을 해야 돼요. 예? 충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존소리나 하고 기분이나 맞추고 자리나 보존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윤석열 정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예. 또 안 그러겠습니까? 네. 이거 지가 감옥 갈 텐데 자기 망하는 일인데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인데 뭐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과거에 하던 대로 지금 뭐 민생 투어 그거 100번 해봐야
국민들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음. 예?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오늘부터 우리 저 임명진 위원장님 그 노마 임명진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스스로 노마를 자임하고 나오셔가지고. 나이가 늙었죠, 뭐. 네.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마라톤입니다.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을 향해서 다시 좀 툭툭 털고 제대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이 그 험한 길을 앞에서 잘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